이론과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학습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제약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제약 이론 경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 요 배경 화면은 이게 안드로메다 성운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은하인데요. 언젠가 뭐 얼마 후에는 이게 그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서로 비껴갈 거다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뭐 지구한테는 뭐 크게 이제 뭐 위험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천문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배경 화면이 좋아서 그냥 쓴 거예요. 과학적 방법이라는 이 경영에서 그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그 처음 등장했는데 이제 테일러라고 유명하신 그 분이 있죠. 그거를 이제 과학적 경영 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를 세분화해서 표준화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데 전형적인 환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리즘은 부분 최적을 극대화하며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작업자를 도구화하는 경영을 보여 인본주의 경영의 계속된 반론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경영기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들어 시장 환경이 공급자 중심의 소품종 대량 공급에서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 요구, 요 때는 이제 푸시 기법으로 경영을 했는데 최근에는 끌어당기는 풀로 그 변화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부분 최적 추구의 테일러리즘은 그 한계가 드러났다. 또 원가 회계도 사실 한계가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TOC나 SCM과 같은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 방법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TOC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의 목표를 명확히 규정해서 시스템의 체계 구성과 운영 실행에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토대를 만든다. 목표 성취를 위해 전체 최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테일러진과는 판이하다. 똑같은 과학적 경영이라 하더라도 테일러진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렇게 얘기겠어요. 어, 다음은 TOC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과학적 방법들로 서로 밀접히 연결된다.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건데요. 읽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분석과 문제 식별에 논리를 사용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다. 사고 프로세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해결 방안의 설계, 허버트 사이먼의 미국 심리학자, 행동 경제학자,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는데 만족론자 입장을 취한다. 제약이론 경영은요. 그래서 이거를 굿 이너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atisficing인데 최적이 아닌 수용할 만한 값을 얻을 때까지 가용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사결정 전략이나 인지적 휴리스틱스. 사이먼이 만들어 1956년에 소개한 satisfy와 서피스의 혼성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휴리스틱스라는 거는 그 자기 발견법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어림짐작이나 실행 착오를 통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알았다, 깨달았다, 유레카와 같은 어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에서 불확실성이나 무작위의 확률론적, 스토캐스틱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추측 통계학적인이라고 이제 그또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한 사건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전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격을 이용한다. 이거를 이제 버퍼 관리에 추측 통계학적인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고요. probability theory, 확률 이론, 확률론 이렇게 부르는데 probabilistic은 개연론의 전망의 주사위 동전 던지기와 같은 동일 사건이 반복에 따른 개별적 전망 이로 이런 용어들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제약이론 경영의 이 원인 결과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같이 경영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약이론 경영의 주된 그 두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목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목표 단위를 성취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영리 조직 기업들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영리 조직의 목표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영속 번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란 게 이제 그 조직이라고 본다면은요, 조직의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직선적으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의 목표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적의 요소의 수는 매우 적다. 영리 조직의 목표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조직 요소의 수는 매우 적다. 이런 얘기고요. 모든 걸 다 잘하라고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죠. 시스템의 성과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므로 시스템은 하나의 전체로서 시스템 as a whole, 전일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은 시스템의 목표 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러니까 제약을 해결하면은 그 시스템의 목표가 높게 달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골드랩 박사가 자부하며 과학이론으로서 제약이론이라고 명명한 배경, 여기를 좀 설명하는데 이런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상식적이고 간결한 적은 수의 가정, TIOE 자체가 이제 그 적은 가정이죠. 탄탄한 논리, 과학의 단계, 이 두 번째 단계 상관관계, 이 1단계가 분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상관관계, 코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 원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에서 셋째 단계가 제약이론 경영에 해당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반중주의, falsification과 자기 비판적 합리주의, 셀프 크리티컬 레이셔널리즘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예상 결과의 존재 보류, 이런 거를 한다든지 또 생산관리 기법에 DB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DBR을 대체한 S, 심플파이된 DBR의 개발, 이런 거가 이제 역시 그 반중주의와 자기 비판, 합리주의에 의해서 계속 진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결성, TOC의 해결 방안은 해당 영역에서 확대 수정이나 추가 기능이 불필요하며 소수 인원으로 단기간 3에서 6개월 내에 적용 가능한 높은 가성비를 가진다. 라고 제약이론 경영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중주의는 특히 이 과학 철학자인 그 칼 포퍼 옹이 만든 말인데요. 반중주의. 저도 이거에 상당히 그 반중주의를 뭐 독학을 좀 했습니다만은 참 철학책이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이 스루프 회계 손익 분석에도 이런 그 반증이라는 용어를 저도 써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죠. 또 거기다가 겸손까지 합니다. Never say I know. 결코 안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 반역자라는 게 이제 리벨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직의 반역자. 요게 이제 우리 이 존 아치볼드 휠러라는 미국 이론 물리학자인데, 우리는 무지의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섬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지혜가 커짐에 따라 우리의 무지의 해안도 커집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 요게 이제 그 솔직한 심정인데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는가 싶습니다. 예, 뭐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 정치에서 목소리 큰 놈들 보면은 다 그냥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러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표와 전체적 지표, 이 전체적 지표를 공유해 가지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 이게 말하자면은 그 같이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소개하신 분으로 스루풋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스루풋 회계는 관리 회계용으로 우선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요게 그래서 이제 현실과의 그 타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코스트 어카운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파이낸스 어카운팅, 재무 회계, 스루풋 회계도 결국 영업 손익까지는 스루풋 회계로 하지만은 나머지 거는 이제 그 재무 회계 거하고 다 이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되기는 되는 거죠. 이게 TIOE에서 추가적으로 T 나누기 OE라는 생산성, 제가 이 스루풋 손익 계산에도 전체 요구 생산성을 소개를 하고 있고, T 나누기 I가 스루풋 나누기 I 인벤토리인데, 회전율, 두 가지 지표를 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TIOE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전체 지표로서. 현실적으로 매출원가, 재고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인벤토리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 왜냐면은 실제 이 매출 재료비 출고량 나누기 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인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가 도입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T 나누기 I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말하자면 매출원가 나누기 재고, 그것도 그냥 기말 재고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난질 해가지고 조작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재고가 아니고 기말 재고만 가지고 그렇게 저는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회전율은 시스템 전체에 대해 계산될 수도 있지만, 이거가 생산성하고 TI 회전율을 가급적이면은 뭐 성과 지표로 쓰지 말자는 입장에 있는 분의 얘기가 되겠어요. 종종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최고 경영자가 이 둘을 강조할 때, 개별 부서는 시야에서 먼 분모 T의 증대보다 목전에 있는 분자 O나 I 축소에 초점을 맞추기 쉽고, 그러면 시스템 전체에는 과다한 부분 지적에 빠지게 되므로 TUC는 이 둘을 전체적 지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TIOE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전체 지표로서만 재고 회전율도 계속 견지할 예정입니다. MP와 ROI를 한 쌍으로 하거나 생산성과 회전율을 한 쌍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선택해 사용하라. 그러나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네 가지 모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골드웹 박사가 헤이스틱 신드롬에서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또한 소개하신 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최적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 혼동하지 말고 네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게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또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삼천포라는 지명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의사결정을 위한 우선순위와 지표 간의 관계,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TIOE 세 가지 요소인데요.
T는 항상 올려야 되는 거고 I 내려가고 O이 내려야 된다 이런 거죠. T의 손상이 없이 줄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줄이는데 이 스루풋이 증가를 안 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 검은 선이 그 이 기존 수준인데 TOC 경영을 도입하면은 요 그 주황색 선으로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운영 비용과 재고는 이렇게 팍 줄 수 있다.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약과 그 감별. 망치를 든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로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별 방법으로 집중 개선 5단계의 둘째 단계인 제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한다의 요체는 제약으로서 밝혀낸 것의 물리적 상태, 규모, 크기, 내용 또는 잠재력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운영 방법보다 더 많은 스루풋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실행 가능하며 단순한 운영 방법을 새롭게 고안해내는 것이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진정한 제약이다. 제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조직의 그 아웃풋을 그 결정하는 그런 그 요소다. 이런 얘기죠. 아래 제약들은 모두 두 조건을 모두 충전함으로 그 진정한 제약이다. 그래서 이제 내부 제약으로서 자원 제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경영주의력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또 그 내부 제약 자원으로서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현금에 대해서 특히 운전자금의 기존 규모인데 이걸 리드 타입 단축에 의한 재고 회전 개선으로 현금 흐름 속도 제고, 비용 절감을 통한 현금 가용성을 향상한다. 이렇게 이제 또 그 소개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제약은 그 보유 능력에 미달하는 고객 주문이 보이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능력이 100인데 시장의 수요가 한 80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게 외부 제약인 거죠. 시장 제약. 그래서 납기 단축과 납기 준수율을 제고해서 공급 역량을 개선하고 판매 촉진, 마케팅, 기존 제품 개선, 신제품 개발, 세장 시분화, 신규 시장 개척 이런 것들로 그 외부 제약을 그 해소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는 자본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정적 경쟁력을 자본화한다. 이런 뜻으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어텐션, 관리 주의력을 제약으로 규정했습니다. 불을 끄는데 급급하게 되는 관리자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계처럼. 효과, 시스템이 전체적인 수익을 창출할 때 효율이라는 것은 부분의 생산성에만 치중하면 전신 효과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똑같은 용어로 하더라도 캐피탈라이제이션 태업이라는 것은 이 회계 쪽에서 얘기할 때도 자본과 지분의 변화를 표로 만든 것이다 해서 똑같이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요건 같은 개념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기존 분야에서 쓰는 용어를 잠깐 이런 용어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풀키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뭐든지 생산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제공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공품을 늘리지 말라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하 이런 참고적인 자료가 있는데
아마 화면 정지를 해서 이렇게 그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은 재미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혁신의 7가지 죄, 또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정지했다가 좀 천천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혁신의 생명주의 주기, 이것도 좀 천천히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이론과 제약이라는 그 제목의 이름으로 잠시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